안녕하세요. 간호사 출신 보험설계사 보험널스입니다. 여러분 매달 보험료 20만 원, 3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큰 병 걸려서 병원 갔을 때 이건 보상 안 됩니다. 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좋다고 믿고 가입했던 보험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돈만 빠져나가는 애물단지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불필요한 보험 5가지를 딱 잘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보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보험부터, 두 번째, 종신보험, 세 번째, 특정 금액이 넘어가는 운전자 보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암 수술비 보험과 암 입원 보험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 보험입니다. 첫 번째부터 필수 보험 아닌가? 이게 왜 필요 없다고 하지?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보험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치매가 아닌 다른 노인성 질병은 단 한 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치매 진단을 받아도 CDR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CDR 점수에 따라 경도 치매인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비는 1회만 받고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즉, 치매에 걸려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해도 한 번 지급되는 진단비만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로서 재가급여 보험을 훨씬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주는데 이 등급만 받으면 국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방문 요양, 목욕, 그리고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 간호 등을 이용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요.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현재 플랜 기준으로 5등급 판정 후 주야간 보호센터를 한 번만 이용해도 매달 100만 원, 제가 서비스 하나만 더 받아도 50만 원, 합쳐서 매달 150만 원씩 종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도 보장 가능하며 허리 디스크나 관절 문제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진 상황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사망 시까지 반복 지급되니 이게 훨씬 든든하겠죠. 두 번째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망보험금이 당장 필요 없는 분들까지 가입한다는 겁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한 20대나 독신주의자분들, 이런 분들께는 사망보험이 필요할까요?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대부분 자녀가 어려 가장이 부재하게 된다면 그 가정을 지키는 역할로 가입합니다. 즉,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나이나 결혼 생각이 없는 독신주의자들, 그리고 자녀가 이미 성장하여 독립을 하고 본인의 가정을 꾸렸다면 과연 지금 나에게 사망보험이 필요할까요? 자녀가 어려서 사망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기보험으로 바꾸시는 게 보험료 측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20년 납부 사망보험을 알아보면은 1억을 보장받으려면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월 보험료 15만 원 정도 지출되는 반면 정기보험으로 바꾸신다면 월 보험료가 5만 원대로 확연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과연 내가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 정확한 목적성을 정하고 그에 맞게 가입하신다면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보장받는 시기나 유형에 따라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이미 많이 납입해서 해지가 아깝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낮추고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 지금 바로 납입을 끝내는 감액 완납제도,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유동화 제도 등을 활용해서 내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2만 원이 넘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는 딱 3가지예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입니다. 추가로 선택사항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거 다 넣어도 보험료는 1만 원 되면 충분합니다. 2만 원이 넘는다면 불필요한 상해 특약이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보험입니다. 도로교통법이 크게 바뀐다면 현재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운전자 보험을 최신화된 약관으로 교체를 하실 텐데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운전자 보험을 바꿀 때마다 상해 보험도 해지하고 가입하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연령의 증가로 상해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운전자 보험에 있는 상해 특약들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운전자 보험에는 순수하게 운전에 관련된 특약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예전 보험은 보장이 약합니다.
23년 2월 이전 가입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25년 1월 이전 보험은 차에 타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 3만 원씩 내고 계신다면 혹은 과거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꼭 점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지만 보장을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암 수술비와 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암에 걸리면 수술하고 입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암에 걸린다면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 대비 효율성 때문입니다. 암 수술을 받는다면 로봇 치료가 아니라면 대부분 급여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산정특례와 각종 국가 혜택으로 본인 지출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며 환자들, 보호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암 수술에 들어가는 급여 수술비는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로봇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비싸다 느끼는 치료들은 대부분 비급여 치료 기법입니다. 즉, 보험의 역할을 하려면 내 주머니에서 정말 많이 지출되는 것부터 준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 입원비 특약, 이거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의료기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되어 옛날같이 개복술로 암을 수술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집어넣어 몸속에서 하는 수술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회복기가 짧아진 만큼 입원 일수도 짧아졌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자면 전체 암 환자 약 116만 명 중 입원 치료를 하는 환자는 약 8만 3천 명입니다. 전체 암 환자의 약 7%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과거에 비싸게 가입한 암 입원 일당 현재는 가치가 떨어져 쓸데없는 보험료 지출이겠죠? 지금까지 유지할수록 손해보는 보험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보험은 지인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이해하고 가입해야 나중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32개 보험사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은 물론이고 의료인으로서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카카오톡 보험널스 채널이나 위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